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국민은행이 외국인 지분율이 73.64%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지주 말하는 거죠. KB 지주. 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73.6%다. 그러면은 이 국민 KB 지주는 누굴 걸까요? 누구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면 금방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서민 고열 빨아서 이자 잔치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해서 배당금 잔치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이것이 어디로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대 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이 KB금융, 국민은행이죠. 네, KB금융이 73.64%, 신한주주가 61.80%, 하나금융이 71.32%, 네, 그리고 우리금융만 39.89%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71, 그리고 국민이 73, 그리고 신한이 61입니다. 61.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국내 기업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이 9월 2022년 9월 16일 기준으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KB금융, 국민금융이 73.64%, 73, 약 74%죠. 약 74%. 네, 그리고 신한 지주가 약 62%, 그리고 하나금융이 71.32, 약 71%입니다. 그럼 71%, 72%, 그리고 74%이 정도면은요, 사실상 이건 국내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고열을 빨리고 있어요. 그 고열이 빨려가지고 외국인들만 지금 아주 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4대 지주 주가 발목 잡은 외국인 지분율,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토종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대거 국민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고팔고를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많은 자산들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끊임없이 사고팔고 하면서 장난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 악마들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정치인들이 한마디로 서민들의 고열을 지금 빨아가지고 외국인들 배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도리어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결국엔 외국인 금융 악마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가를 잡겠다. 이건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도 금리 올려가지고 물가 잡는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율이 49.31이에요. 49.31.
그럼에도 상속세를 폐지 못하죠. 이게 저는 외국인 세력들이 뒤에서 조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간다보다 못한 거예요. 우간다. 우간다는 그래도 자주적인 정치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4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외국인 투표권뿐만 아니라 일본이 외국인 투표권을 허락 안 합니다. 미국이 외국인 투표권을 허락 안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국익을 따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해외로 넘어가 봐야지 이것들이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이게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국민들이 빨리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세, 보유세들을 폐지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소비할 때만 발생하게 해서 우리가 소비할 때 10%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 부가가치 생산세 12% 해가지고 딱 22% 하고 모든 법인세, 소득세, 각종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은 폐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고금리 이자 폭탄에 떠는 제약사들, 우리 제약사들이 만약에 이렇게 은행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알고 이 세계 금융 재벌 세력들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기업들 사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자기들이 주도해 나가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주인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황제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이 아주 야만적인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가장한 야만적인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국민들이 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사채 동결을 했습니까? 우리 기업과 우리 가게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자국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계속해서 지금 한미일 안보 훈련을 가지고 극단적인 친일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익을 생각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제로금리 상황이지만 안보는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8% 시대다. 빅2 영끌족 이자 폭탄의 비명. 이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융을 지배하는 자들은 낮은 금리를 가지고 집을 사라, 그리고 각종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라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게 되면은 이자 폭탄을 쏴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전략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빅2나 영끌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집을 살 때 대출 끼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출산,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막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금리가 치솟으니까 노출된 농가, 농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대량화 해가지고 소농인들이 다 죽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걸 다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아주 부패한 금융 세력들은 끊임없이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가지고 소농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고
이제는 기업형 농업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을 접목시켜 가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식량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식량을 완전히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들의 음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음모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솟는 금리에 중소 소상공인 공포가 넘어서 패닉이다. 이게 다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우리 기업과 우리 가게를 우선으로 두고 생각해야지 금리 계속 올리는 짓거리 하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서민들이 대중들, 소수 엘리트들, 1%, 0.1%의 초엘리트들 이들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수의 99%의 그리고 이 99%의 다수의 대중들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연착륙 지원이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축은행 자영업 대출 사상 첫 20조 이게 지금 이제 저축은행으로 이제 은행권에서도 점점 밀려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비폭탄 떠하는 자영업자들, 네. 그래서 10월 빅스텝에 가계 이자만 18조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18조 원.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국민들이 가계 이자만 18조를 다 갖다 바치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외국인,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4%, 72%, 71% 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외국인들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고열이. 그래서 한국은행 정책금융의 5년간 시중은행이 2.5조의 이자 수익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금융과 더불어서 정치권이 어떠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어떠한 연결망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블린 은행, 시중은행 2분기에 이자 수익이 40.9조였다라는 거예요. 40.9조. 40.9조. 41조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74%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KB금융이 약 74%, 신한이 61%, 약 62%, 하나가 71%입니다. 71%, 62%, 74%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70% 이상, 60% 이상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집값 상승률 1위 넘어져 2천 아파트도 식었다. 결국에는 우리 자산 가치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집값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서민들은 월세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은 사실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는 꿈이 있는 건데 빚 내서 내 집 마련한 꿈을 이뤘는데 그 집도 내놔야 될 판국이고 월세로 내쫓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집값들이 박박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장난질들이에요. 장난질들. 사실상 부동산이 막 뛰고 막 내려가고 이거는 거의 다 장난질들입니다. 장난질들. 이게 완전히 이게 부패한 금융 세력의 장난터가 되는 거예요. 장난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빚내서 집 사라. 9년 전처럼 부동산 꽁꽁 하락 본격화. 이게 또 이제 떨어지면은 나중에는
또 금리 이제 낮춰가지고 집 사라. 그래갖고 또 낚시질을 합니다. 이거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계속 순환적인 구조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8% 근접하고 있다. 영끌족이 패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패닉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자살합니다, 자살. 이게 다 지금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조작. 그래서 유엔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금리 감당 안 된다. 영끌 2030 서울 아파트 매입 3년 만에 최저. 이런 정황으로 계속 낚시질에 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중단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네. 유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유엔인 금리 인상 중단하라. 그런데 페드는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 연준은행이죠. 이들의 꼼수를 우리는 계속 읽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축통화, 그리고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대,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 돈을 찍어내는데 돈을 누가 창조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누가 창조하느냐. 돈을 창조해가지고 이들이 돈을 창조하는데 그 돈을 창조하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 한 돈을 갖다 주면은 4.6달러를 보여줬단 말이죠. 4.6달러를 줬습니다. 금 본위제라는 것을 시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물물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실체가 있죠, 실체가. 그런데 이 돈은 금본위제가 있을 때는 실체가 있었어요. 자, 내가 4.6달러, 4.6달러 금 한 돈을 4.6달러를 갖다 주면 금 한 돈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35달러를 갖다 주면은 금 1온스에 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디지털 화폐 개혁을 해버렸다.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끝물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달러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 현상이 뭔가 좀 새로운 화폐 등장에 끝물에 와가지고 마지막 이익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의 말을 들어야 돼요. 윤석열 반드시 유엔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이창용, 추경호 이 자들은 반드시 유엔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연준의 꼼수에 빠져들면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 기업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